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기의 수호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권영화 의원님과 김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1월 22일 유영삼 의원님으로부터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1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기타 안건 등 총 8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접수 결과 김기성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화 의원님과 김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권영화 의원님과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5분 초과에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대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오면서 다소 아쉽고 염려스러웠던 평택시 청년정책,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신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는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는 점점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 미래 세대를 키우려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은 지금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20대, 30대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자격증, 공모전, 외국어 등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문제로만 삼았지 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취업 문제는 우리 청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장기 문제는 빈곤, 사회적 갈등 및 부담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어주기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위원회 의정을 활동하면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창업과 취업 지원 및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 평택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그 원인이 평택시가 지휘자로서의 핵심 기능을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 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일자리 정책과와 일자리 센터를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여성의 취업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평택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상공회소, 평택 YMCA, 실업국복센터, 지역자원 활용해서 운영하는 일자리 원스톱 평택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평택대학교 등 3개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취약 희망자를 위한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등 여러 시책 사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각기 자기 소속 부서에만 집착하는 형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해의 요인입니다. 개별 사업 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평택시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확보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TF나 협의체를 통한 것도 하나의 일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취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개념의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각 기관들이 특성을 감안하고 그에 맞는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단순히 직업 활성이 아닌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들의 경력 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인적 자원 개발 및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 시만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지원 관련 부서, 창업 지원 관련 부서, 기술직업학교, 교육청사나 각종 학교까지 고갈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오래전부터 지역관계 공무원들의 간담회나 정례의 협의를 가질 것을 요구해왔으나 개별 기관끼리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세계 초인류 기업인 삼성전자 입주, 그에 못지않은 LG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 기반이 있는 만큼 대학과 연계하여 그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 구축, 지역 고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정책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단순히 저희 5분 발언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앞으로의 평택시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택시 신정장 경제신도시 원동력이 될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화 활성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2009년 쌍용 자동차 사태 이후 회사가 경영 위에 몰리자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안성 이텐치 은지역 쌍용 자동차 물류센터를 2010년 신세계에 매입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안성시, 신세계는 안성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상권 잠식과 소상공인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은 5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성 복합유통시설은 6만 1,600평의 대규모 부지에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아울렛, 복합영화관, 키즈파크, 가전홈센터, 문화센터, 클리닉, 카페거리, 음식점, 야외 공연장, 소규모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지역 고객들을 흡수해 소형 점포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12월 북유럽식 가구 쇼핑몰 이케아가 광명역에 오픈하면서 계속되는 고객들의 행렬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쇼핑몰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역상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역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17년 개점할 안성복합유통시설을 미리 보는 것 같다 크나큰 우려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이 안성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신성장 경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안성복합유통시설 개점을 대비한 소상공인 육성 TF팀을 운영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년 후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평택시 행정과 정치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택화 활성화 방안에 관련 내용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평택항 내항에 해당하는 신평 내륙간 연립구 건설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당진지역 국회의원이 2014년 정부 예산으로 신평 내항간 연결도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힘을 더해 지난 11월 13일 해양부 홈페이지에 투자 설명 게시판에 신평 내항간 연결 민자도로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당신시에 평택항 내항이 영접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진 출신 국회의원은 1월 20일 행정자치부 차관과
실국장을 만나 중앙분쟁중존위원회가 지역 간 분쟁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강 서부도와 내항이 평택시 연접해 교통, 전기, 수도, 생활수도 등 모든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천억 원을 투입해 신평내항간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 막는 차원에서도 재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기준 적용으로 폐소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확한 현황 분석과 대응 논의를 갖고 조용히 대응한다는 것 좋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 정부 도로는 물론 상호 협력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평택강 경제 분쟁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평택강 경제 분쟁 문제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 예산 낭비에게 국가 예산 낭비 요인 제거, 항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시와 평택지역 시도 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함을 제안합니다. 그래야만이 평택강 경제 분쟁 문제를 국가적으로도 평택시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평택강 경제 분쟁 문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최종 결론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이번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이 평택강 활성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 민관 정계가 하나가 되어 현명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강 활성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자랑스러운 노인 대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광장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권,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권,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견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 청취권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상해 명칭을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으로 하고 시상 부분은 5개 부분에서 7개 부분으로 세분화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상 범위를 확대하여 한중 FTA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사기 진작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촌 관광을 농어촌 관광으로, 귀농 귀촌을 귀농 귀호 등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 마련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강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 사항과 국토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그에 불필요한 조문과 규제 개혁, 등록 규제 조문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 등 조례 위임 사무가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 중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개정 조례안에 반영이 안 된 것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평택시 차원의 역할과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6호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광장, 결정 변경에 따라 의견 청취의 건으로 평택도시공사에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고덕산단 진입로에서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중로 1-79호선, 교통광장 37호 결정 변경을 이반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지제리 주민이 KTX 역사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 지제, 세교지구, 소사벌지구 방향에서 오는 광역 고가 차도와 상층되는 부분 재검토 요망,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및 공공 편의시설 확대 설치 방안 강구 등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라 고덕신도시에서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등 평택, 동부, 도시관리계획, 중로 2-116호선, 광장, 녹지, 공원, 결정 변경을 이반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중로 2-116호선 광장 신설에 따른 교통 혼잡, 고가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개선 방안 강구, 고가도로 개설 시 국도 1호선 교통 문제 개선 대책 강구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각 출장소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을 기금 운영 회계 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사항인 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 외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근본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업인 대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광장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 동부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항 평택호 광양단지 특별위원회 의원 추가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70회 정의에서 정원 7명의 의원으로 승인되고 현재 6명의 의원으로 운영 중 사항으로 1명의 의원을 추가 선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평택호 광양단지 특별위원회 추가 의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유영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정 증명권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하신 건수와 관계없이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또는 일문 일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의 발언 허가와 발언 장소는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주어진 시간 40분 범위 안에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들의 보충 질문은 없습니다. 일문 일답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분은 지나가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40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평택시의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지에서 벗어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국제교류재단 위원과 평택도시공사 위원에 대하여 일문 일답 시정 질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강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 운영과 평택도시공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평택도시공사, 국제교류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등 4개의 산하기관과 여러 곳의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시 인구 45만의 도시로는 방대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만들어져 운영을 하는 거라면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최초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통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관피와 측근 인사 채용이라는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다음엔 어느 기관에 누가 갈 거라는 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국제교류재단과 평택도시공사에 대해 점검하고 대화를 마련하고자 질문합니다. 먼저 공재강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자원복지센터가 운영한 송탄국제교류센터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간 평택시 지원금 8,293만원과 자체 수입 6,925만원, 평택대학교가 운영한 평성국제교류센터는 2011년 3월부터
13년 3월까지 2년간 평택시 지원금 2억 9,193만 원과 자체 수입 7,650만 원으로 위탁 운영하다가 2012년 12월과 2014년 3월에 재정 적자를 이유로 수탁을 포기, 그 후 공무원이 한 명씩 나가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163일 임시회에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2014년 3월 28일 재단법인을 등기해 2014년 11월 직원을 채용하는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시의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 자료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 사업비는 46억 8,700만 원이라고 했으며 그중 25%인 11억 9,600만 원은 세외 수입으로 충당되며 지방세 수입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재단 운영 4년차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외 수입 또는 지속적인 수익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합니다.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로 제시했던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5년간의 재단 자체 수입 내역을 시장님은 이것을 보고 받고 계신지 우선 질문합니다. 이 사안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고요. 나중에 우리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은 5년치 추계가 타당한지는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검토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보고를 못 받으셨다니까 조금 이제 의아합니다. 우리 시의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보면 3개월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제교류재단이 운영된 것이 작년도 11월 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보고해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우선 제가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5년도에 금년도 국제교류재단이 당시 비용 추계로 냈던 금액은 2억 5,044만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교류재단의 비용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1억 1,300만 원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50%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우리 국제교류재단 그 작년도에 2013년도 11월 11일 날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여곡절 속에 이제 작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인가 그 다음에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아마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는 것보다는 국제교류재단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또 그런 사항을 먼저 아마 우선순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11월 달에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2015년도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프로를 갖고 갈 것인지를 갖다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착된 거라 생각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급적 예산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은 자체 수입을 발굴해서 대응해 나갔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예산 심사할 당시에 자체 수입으로 평택시가 제출한 것은 2,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제출한 내용은 1억 1,300을 제출한 거죠. 그 중에 6,300만 원은 다른 기관에서 하던 것을 위탁으로 국제교류재단에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더라도 당초 불과 한 달 40일 전에 줬던 자료와 이번에 제시한 자료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시가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정원 14명 중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시는지 우선 시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난해에 채용됐기 때문에 우리 평택을 이해하고 또 우리 국제기류재단의 업무 성격을 파악하고 또 연찬원한 단계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 모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무처장 경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의회관계라든지 또 행정의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또 4대 때 평택시 의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우선 우리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정관과 조례에 대한 문제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관의 6조에 보면 이사장과 사장은 겸직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제기류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공석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직원을 채용할 때 역시 공석이었고요. 최근에 그 겸직을 이사장과 사장을 겸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공석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할게요. 정관 12조 임원의 임무에는 이사장은 유고시 또는 거리시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장이 유고시 이사장 지휘하에 사무처장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안에는 이사장과 사장의 임무 명시가 돼 있지만 사무처장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사무처장은 실무를 책임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조례안 10조에는 이사의 사망이라는 제목에 이사장이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장 또는 그 다음으로는 당연직 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이사로는 사무처장이 아니라 우리시 총무국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면역 사업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과 조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사장과 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거리가 됐을 때에 사무처장이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정관의 조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례가 우선인 것이 사실이고요. 전관과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거릴 때는 당연직 이사가 대응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국제기류재단 자체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 있고 정관 또 이 명시된 사항은 국제기류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연직 이사 같은 경우 본연의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사무처장이 실무를 담당하는 또한 선임직 이사지만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조례와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을 우리 의원님께 상의드려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부시장이 이사장과 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말이 이사장, 사장이지 국제기류재단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류재단의 최고의 책임자는 사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겸직을 시키다 보니까 사무처장이 실무 책임자로서 재단의 총책임을 맡는 꼴이 된 겁니다. 조례를 확대 해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확하게 수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사실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할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겸직한 걸로 보고요.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을 설립할 당시 평택시가 시의회에 와서 주장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재단 설립 관련 시의회 보고할 때 기금 마련은 일억만 평택시가 하고 카투샤 협력기금, 국제교류 협력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아 200억 기금을 조성하고
우수기업을 통한 출연으로 시에서 재정 출연한 기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 근거는 당시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제가 빨간고로 표시해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다만 2013년도 작년 재작년 진행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적게 투입하고 국제교류재단이라든지 건전한 기업을 통해서 기금을 육성한다는 차원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평택은 미군 기지 지정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우리 국제교류재단은 더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도 과감한 기금 조성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기금 마련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013년도에 그 상황에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우선 지금 시장님 답변을 보면 이제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국사업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을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제교류재단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이조차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전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교류재단이 활성화되고 잘 되기 위한 우리 그 제안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우선 그렇게 좀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과 한미협력사업단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한시기구로 출발해서 2009년도 12월에 정식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 한미협력사업단입니다. 재단 설립할 당시에 평택시가 주장한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속기록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팽성국제교류재단에 현재 한미협력사업단 24명 직원이 전체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님한테 질문하지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집행부가 한 얘기를 옮기면 미군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옮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팽성에 있는 이 K6 기지만 있는 건지 송탄의 K55에는 미군이 없다는 것인지 그 말대로 할 거면 24명을 쪼개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답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건 그렇다면 이렇게 할 거라면 실제는 공무원이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은 국제교류재단을 운영하기에 버거운 것 좀 이따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제교류 센터에서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동시에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도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규모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이 기왕에 나가 있을 거라면 재단의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한미협력 사업단을 갖다가 이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옮긴 거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측면과 우리 또 업무에 대한 융합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간적인 측면은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협력과의 주 업무가 우리 미군 기지 이전 주민사회와의 사업비 또 총리실과 국방부 연관성이 있었고요. 다만 또 이왕 가려면은 우리 미군하고 현장에서 벌어져 있는 일을 현장에서 들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협력사업단은 공무원들은 정책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또 그 소관 사항에 국제교류재단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융합을 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는, 다만 제가 취임하면서 우리 미군기 이전 관련해서 8개 관련해서 이제 TF팀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미협력과가 주관이 되고 또 국제기류재단 사무처장 또 우수한 팀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수도 사업소가 국제기류재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업무 성격이 유사한 한미협력 사업단이 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접근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알았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당시에 평택시가 얘기한 공무원이 직접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던 것을 견주어 보면 실제 24명씩 나가서 있는 거라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제 역할을 달리 하더라도 현재 국제교류자단에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보면 그다지 공직자들이 못할 거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리고 당초에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과 지금 시장님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우선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이 시장 또는 집행부가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시장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나 행사장 가시면 이제 국비 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평택시 2015년도 확보된 국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4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했고 우리 예산부에서 실무한 거는 1조 이제 이게 이제 국비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그 예산도 있지만 총괄해서 예산부에서 판결이 1조 한 얼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갑지역은 52억이라고 자료가 있고요. 을지역은 3,060억입니다. 갑과 을이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지 주변 편익 사업으로 737억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와 같은 수준에서 오는데 이것이 정말 그 연차별로 이미 결정된 것이 오는 것이 국비 확보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과 이거 400억은 총 90km 구간에 우리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고덕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350억도 역시 계속사업, 국도 43호선 팽성 5성 청북 전체 600억도 계속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그리고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도 역시 28억,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평택구 횡단도로 건설사업 역시 342억 계속사업입니다. 평택 고덕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177억도 역시 계속사업, 5성 공공하수 처리시설 159억 계속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내용을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이 성과라고 하기는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신규로 우리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세부 사업은 무엇인지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타 기관과의 중복 프로그램 문제, 재단 설립 당시 평택시 주장은 복지재단, 청소년 재단에서의 몇 개 업무를 재단에서 국제교류 재단에서 통합 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재단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재단에 대해서는 각 재단별로 개별 변경이라든가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소년 재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법령이 또 강력하기 때문에 통합성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하면은 상당히 좋죠. 인력도 낭비도 저기할 수도 있고, 다만 개별 법령에도 접근하는 방법, 또 지금 청소년 재단이라든지 또 복지재단이라든지 또 국제기류재단이 의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조례를 또 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별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게. 그 질문이 아니고요. 현재 재단을 통합시키려는 질문이 아니고 재단 내에서 각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유사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다만 지금 본청에서 가족청소년과라든지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일부 청소년 영어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일원화시켜서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재단이나 센터나 각종 이제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 운영해 달라는 그런 문제를 네, 말씀드린 잘하겠습니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전면적으로 좀 조사하고 이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감사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설립 전에도 평택시가 예산 지원을 지금 규모 정도만 했다면 아마도 문제없이 지금보다 훌륭하게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보완점이 있었지만 처음 운영하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잘 운영했던 상황이었습니까? 재단 설립 당시 평택시가 제시했던 복지재단과 청소년 재단의 업무를 일부 통합 운영하겠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해 평택시가 보고한 200억 원의 기금 확보를 카투사 협력기금이나 국제교류 협력기금 같은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거나 우수기업을 통한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예전에 한 말이라고 치부할 거라면 재단 설립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 당시 제출한 비용 추계도 똑같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맞춰서 시의 지원과 자체 수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재단 설립 4년 차가 되는 시점에서는 시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 45만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평택시처럼 3개의 재단과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 재단 운영에 방만함은 없는지 판단의 필요를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국제교류재단이 평생 국제교류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거면 재단의 필요성에 의문이 듭니다. 한미협력사업단과 직원 전체가 국제교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미군 이전에 따라 미군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면 평택시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보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이 평택이오는 미군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주민 편익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 군용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법 및 방음사업 제정, 방음사업의 조기 실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종료 후에 대한 대비, 특별법 연장에 대한 요구와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 범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할 일이 너무 많음을 간과하지 말고 이와 같은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을 확대 해석하는 일도 이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운영 규정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은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겸직을 하고 있는 이사장과 사장은 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시장 앞으로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특별사업, 또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칭찬하듯 할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업 말고 신규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의원으로서 소속 지역구에 반영되어진 평택시 모든 예산을 해당 시의원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거나 칭찬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선출직입니다. 올해가 시의원 생활 10년 차지만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개요나 추진 결과, 향후 계획, 예산 등 개괄적인 설명을 하지 예산을 누가 얼마 확보해 왔느냐 하는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PR 시들하지만 대다수 선출직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하는 건 자유지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저희 정관 지방자치법과 저희 정관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토지개발이나 공급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공급 임대사업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아니 관리 그런 포괄적인 사업 말고요.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도시공사 정관 1조의 목적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관내업체 또는 인력, 장비 현황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실제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 목적에 있는 것처럼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건설만이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내 업체, 관내 장비, 관내 인력에 대한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쪽에 유념해서 관심 갖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1월 21일자 지역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부임하고서 첫 번째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핵심 목표로 신성장 도시건설, 두 번째 건전한 재정 확립, 세 번째 고객 감동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 배우도 단지 매립 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기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항만 배우단지 매립은 우리시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 거 아시죠? 네. 네.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지 사업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한 것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 항만공사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는 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평택시하고 정책 방향을 그 보조를 맞춰서 그 해수부에 그러한 사항을 그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쪽을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제 방향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그동안 우리 시의 건설교통사업소, 예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해오던 것이 이제는 거의 중단돼 지어지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가 기왕에 만드는 거면 이제 다른 지구의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그런 개발 사업에만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에도 도시공사가 이제는 개입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는 지금 당장은 그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지 현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부터 이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그렇다면은 실제는 평택 도시공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업만 하려고 하는 거에 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에 리스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5%, 20% 지분 참여해서는 그 사업을 주도할 수 없고 다른
지분을 참여한 기관 또는 업체가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시공사는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제때 분양이 안 되거나 사업이 가시화 안 되면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또 조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확립을 통해서 보유투자 매각과 분양 촉진, 위스탁 사업 수입 확대 등을 내걸었습니다. 안중터미널 성화택지 학교 부지 매각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날 6차 이사회에서 안중버스터미널을 100% 여객 자동차 시설에서 40%만 하고 상업용지로 60%를 늘리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뭐 계획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을 변경시켜서 매각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안중버스터미널 5,006평에 대해서 평택시가 출자할 때의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브랜치 사업을 하라고 평택시가 출자한 겁니다. 당시에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의 갈등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브랜치 사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출자된 안중터미널 부지를 비롯한 나머지 출자된 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중버스터미널을 매각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직접 어떻게 거기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손쉬운 방법만 택해서 매각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승 이산단 주주간 협약 및 분양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72.5%라고 돼 있어요. 분양 장담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입니다. 브레이트 사업과 이제 대조해서 20%를 지급 보증 쓰는 사업이 지난 민선 5기 때 뜨거운 감자였어요. 평택시의 주장. 브레이시드는 3,800억 원치를 땅이 안 팔렸을 때에 평택시가 떠안는 거고 포승 이산단은 평택시가 떠안는 게 아니라 우양해치시가 떠안게 돼 있다고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사업 리스크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공사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양해치시가 손을 들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호언장담했던 것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포승이산단이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그 우양시로 그 토지가 분양이 안 된 토지를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조성연거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당시에 이 주주간 이 협약은 우양해치시가 분양을 다 못하면 그 땅을 떠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돼서 결국 평택도시공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당시에 이것을 장담했던 도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해결을 하든지 해결을 못하면 그만큼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보고도 했지만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보고한 것을 이미 우리 사장님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현장에서 그런 보고를 했다는 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도시공사도 신임 사장님한테 그와 같은 보고들을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역시 이거 그 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또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 주시고 평택도시공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감동 실현이라고 했어요. 노사협력봉사단 신설 운영하고 강도 높은 부정부패 추방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어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네, 이미 도시공사가 포승 이산단 때문에 발생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있잖아요. 그러면 부패 추방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뭔가 자구책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조례나 저희 그 정관이나 그 내부 업무 절차상에 부패 발생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인 반부패 청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생하는 부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정도 대책 가지고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강력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우리 사장님, 사장의 응모한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8명, 2차 8명 이렇게 해서 최종 16명이 응모했지만 최종 3명이 시장에 보고돼서 최종 결정된 분으로 됐습니다. 2차 합격자 중 3명 중에 우리 사장님은 몇 등 했어요, 점수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은 공직생활 40년을 했네요. 그런데 도시공사와 관련된 이런 유사 업무는 해보셨나요? 네, 서울시 재직할 때 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담당 사무관을 했습니다. 예. 몇 년 하셨어요? 한 1년 했습니다. 예. 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직을 잘 관리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의 그 균형을 잘 유지하는 그러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질문할게요. 평택시와 관계를 묻습니다. 무조건 오케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때로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동안 노라고 했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온 지가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아직 평택시하고 그렇게 그 의견을 예스나 노나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이 특별히 진행되지 앞으로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서 진위 이산단과 황해경제지구 포승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최하 평가액을 제시한 것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토지 수용 재개와 관련해서 보상 민원 이해 설득, 민원 해결 노력 경주, 또 주민 이해 설득 이런 식으로 답을 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안고 그것을 노력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자, 공공시설물 도시공사 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위탁과 관련돼서 최근에 주차장 등 몇 개의 시설이 위탁됐고 향후에 위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도시공사가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다룬 것은 언제입니까? 네?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과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은 언제였냐 이겁니다. 이사회는 그 지난 12월 달에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니 이사회에서 다뤘어요? 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온 지 이틀 만에 열려가지고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예, 이렇게 정말 이 도시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이사회는 총 11번이 있었습니다. 그 11번 동안에 위탁과 관련된 내용은 한 번도 안보를 다뤄본 적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도시공사 정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에도 제7조 의결사항 11항에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탁, 수탁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고 정관 45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11항에 역시 이사회 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위탁과 수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는지도 계속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해에서 평택시가 주는 거 그냥 받는 것 아닌가 의문점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신규 주차장 위탁이 아직 계약이 됐어요? 안 됐죠? 네. 이미 신규 주차장으로 도시공사가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각각 위탁된 기관에서 위탁이 해지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의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와 같은 공직기관을 참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무인시설을 주로 확대한다고 하셨죠. 무인시설이 무인시설이 뭐 장점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 점은 시간적 선택가 이런 걸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가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사회 의견을 통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결정되는 절차가 없으면 원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25명, 어린이 교통용원 3명, 주차관리 39명, 기타 보상 분양 업무 4명 71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면서 전부 이 기존규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계약 종료되고 또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기존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사기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도시공사도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리스탁이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의 측면에서 이 문제가 바라봐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 점은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향후 위탁 추진되는 시설이 지난번 시기에 보고된 게 있지만 뭐 결론 난 건 아니지만 평택시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만 도시공사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무런 절차도 없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는 오히려 위탁 운영에 더 많은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서 운영돼야 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 하자는 질문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평택 도시공사는 2007년 9월 14일 평택시의 110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후 명칭 변경을 통해 도시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가 제시한 설립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우리 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개발 이후의 외부 유출을 줄여나가면서 재투자 방식의 재정력을 높이는 한편 공익성 확대의 목표를 두고 도시공사가 설립되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설립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규모 있는 개발 사업의 일부 지분을 참여하는 개발 방식으로는 다른 기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는 장기적인 사업 진행으로 재정 부담을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설립 목적대로 지역개발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시설의 미숙한 운영에만 집중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위탁에 대한 결정 과정이 미흡하며 운영 능력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막고보자는 식의 경영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출범으로 평택시가 그동안 해오다 주춤해진 택지개발 사업을 소규모부터 일종 규모까지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부채 감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공사의 신뢰를 높이는 일과 부정부패의 척결은 강력하고 단호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적용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장 추천 과정에서 현 사장의 전문성 결여와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본 의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랜 기간 공직을 경험한 분이 빠르게 이와 같은 문제를 불식시켜 나갈 거라는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7년이 넘은 도시공사라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장의 공직기간이 더 많았기에 현 사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기대가 교차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가 도시공사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좌지우지하던 관행은 이제 종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건 협력하고 지원하되 자율적인 경영이 보장되도록 하는 대신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2015년은 우리 시가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보는데 그 중심에 도시공사의 역할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서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 도시공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잠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평택도시구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공재영 시장님과 정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 보고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최근 구제학과 AI가 인접지역인 안성 의원이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으로 더욱더 사국연과에 대한 예찰과 점검, 방역초소 운영 등 방역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택시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